레디트의 부모 여러분, 성인이 된 자녀에게 왜 실망하십니까? 이야기 1. 나는 내 18세 아이에게 실망하지 않지만 그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싶었다. 그는 5월에 졸업했고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진짜 포부도 전혀 없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거의 방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후퇴하는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그에게 많은 일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직업이든 취미이든 무엇이든 그 사람을 흥분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계획이든 뭐든. 이야기, 나 말고 삼촌이요. 그는 자신의 아들들과 사촌들을 위해 모든 일을 해준 매우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품위 있고 성공한 사람인 반면 나이 많은 사람은 항상 일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 학교를 졸업하지도 일을 하지도 않았으며 동시에 그의 일 때문에 삼촌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삼촌이 버는 돈 때문에 침대에서도 나갈 생각이 없다. 남을 위해 일하다니 멍청하다. 인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등의 말을 했다. 그들은 항상 그를 믿었고 그가 자신의 가게를 열 수 있도록 돈을 주었고 그가 동기를 부여받고 인생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값비싼 자동차와 물건을 사주었습니다. 약 10년, 현재 28세, 과 많은 돈 끝에 그는 다시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삼촌은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을 먼저 보고 싶다고 말했고 집 수리 중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짜증을 내며 잠시 자리를 떴다. 그 사이 그의 부모님은 자신과 동생의 방에 있던 가구를 포함해 1층 벽과 바닥, 욕실을 새로 단장했다.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집에 돌아왔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삼촌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돈을 쓰는 동안 돈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장소를 모두 부수고 바닥을 찢고 욕실을 파괴했습니다. 사방에 물이 있었고 그는 벽을 부수었습니다. 그는 가구를 베고 형의 전자제품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너무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걸 보고 말문이 막혔어요. 그들은 그를 다시 쫓아내고 열쇠를 가져갔으며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아버지와 싸워 어머니를 의견 없는 암괴라고 불렀다. 그것은 단지 내 삼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편집하다. 지금 독일은 새벽 2시 8분인데 지금 여러분의 댓글에 모두 답하고 싶은 만큼 빨리 자야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답변하려고 노력하고 퇴근 후 이 게시물을 다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큰 약속입니다. 우리는 서독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우리는 쿠르드족 출신입니다. 나의 아버지와 삼촌은 터키에서 매우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삼촌은 그의 아이들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른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첫 아이였고 그렇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현관 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를 심리학자에게 강제로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진단은 없습니다. 우울증부터 자기애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 그는 마약이나 알코올 문제를 겪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다른 레디트 사용자가 댓글을 달았듯이 일부 사람들은 썩은 것 같습니다. 편집 2. 우선 부정적인 의견이든 긍정적인 의견이든 관계없이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시간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고 다른 일부는 약간 경솔하거나 심지어 증오심이 많고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약 2년 전에 일어났고 그들은 피해를 복구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처리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100배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게시물이 폭로되기 전 다른 댓글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그들은 다른 이유로 그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가 초래한 파괴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내 삼촌은 그 시점에서 막 끝났습니다.
그는 또 다른 싸움을 위한 에너지를 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지저분한 것을 청소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가능한 모든 것을 고쳤고 나머지 비용도 다시 지불했습니다. 그의 방은 이제 손님 방이다. 그 사람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걱정하는 댓글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그를 위해 옆에 있어야 하고 그와 대화하고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를 알지도 못한 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우리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도 있습니다. 그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산다. 그들 모두는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에게 괜찮다고 확신시키는 것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나머지 두 남자아이는 저희 삼촌과 이모가 자신들의 아이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내 삼촌이 왜 그를 가능하게 했는지, 아들이 자동차와 값비싼 휴가 등에서 동기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그가 엉덩이를 쿵쾅거리고 공을 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분노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제 삼촌과 아버지가 때리고 비명을 지르며 자란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녀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언급했듯이 그들은 매우 가난하게 자랐고 그가 아들을 위해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준 일은 그가 젊었을 때 항상 원했지만 결코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내 생각엔 그의 세대 문화가 정신적 문제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는 마치 구덩이에 빠졌다가 빠져나오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상상합니다. 이해심 많은 사람이자 첫 번째 아버지인 삼촌에게는 이것은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벌써 좀 길어졌지만 약속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젯밤에 저장한 댓글이 몇 개 있는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나를 카르마 창녀라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하는 것뿐입니다. 편집 3.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나는 그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저를 옛날식이라고 부르세요. 하지만 저는 이 젊은이가 자라면서 가졌던 책임감의 부족이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설명하는 괴물이 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은 가난하게 성장하고 힘든 시기를 겪으며 자녀를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당신이 어떤 종류의 구조를 강요하지 않고 연장자, 인생의 성인, 가족뿐만 아니라 당신이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을 수련하지 않으면 아이는 결국 자라서 남자가 되고 그냥 그렇게 날아가게 된다. 그래서 매우 불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야기 3. 나는 내 아들이 나와 너무 비슷해서 실망스럽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매우 합법적인 요청에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확고한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전문적인 미루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나이였고 너무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대학을 어떻게 졸업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30년 동안 성공적인 엔지니어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에게 여전히 많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은 모두 전자담배를 피우고 담배를 피웁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어 평생 동안 흡연을 금지해왔으며 그들이 그런 부정적인 일을 선택하는 것을 보니 안타깝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지만 길이 험난하다. 이야기 4. 내 아들은 25세이고 아마도 15세쯤, 어쩌면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가 약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늙고 너무 커진 후 그는 복용을 거부했으며 그 이후로 그의 삶은 감옥, 청소년, 성인의 나쁜 결정, 자살 생각, 약물 사용 사이에서 재난의 롤러 코스터였습니다. 그가 보지 못하는 두 아이의 아버지, 같은 엄마, 그리고 나에게 말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만들라고 주장합니다. 솔직히 지금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시체 신원 확인을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야기 5. 부모는 아니지만 현재 우리 가족의 어떤 드라마 때문에 부모님은 내 동생 때문에 상당히 화를 내셨습니다. 그는 직업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를 그림 사업 보조원으로 고용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나타나서 쉬운 일을 하는 것뿐이었고 차비와 생활비를 지불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잘 지냈지만 그 후 아버지와 어머니는 휴가를 가셨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일찍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근무일에 그는 노쇼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고 전화를 받지도 않으십니다. 아빠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몇 시간 동안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엄마는 그의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그 여자친구는 내 남동생이 아빠와 이야기를 나눴고 아빠는 하루 쉬어도 된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내 남동생은 부모님이 도와주신 자동차 구입 비용을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돈을 지불하는 한 그는 차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불을 놓치면 지불할 때까지 자동차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는 배달 일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자동차 대금을 지불할 만큼 시간이 부족했지만 여전히 자동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직업을 얻었고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불이 누락된 경우에도 차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가 배달 직업이나 직업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와 새 직업에 대한 모든 추천서를 잃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도 거짓말에 크게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편집하다. 제 남동생은 20살이고 8살 중 막내입니다. 내 이야기에 나오는 가족의 역동성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단순화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실제로 분열되었습니다. 아빠는 사실 내 새아빠예요. 형은 나의 막내 의붓 형제이다. 나는 부모님이 내가 꽤 어렸을 때 재혼하셨기 때문에 이복 형제자매가 친형제자매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붓 형제자매, 이복 형제자매, 친형제자매는 눈에 띄는 차이가 없습니다. 총 13명의 형제자매가 있는데 우리 중 일부는 8명만 있습니다. 막내라고 버릇도 없고 막내라서 놓치는 것도 많다. 나는 그 사람보다 거의 10살이나 많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꽤 가깝습니다. 또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편도 들지 않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그에게 유인물을 주고 아기를 키우는 것을 승인하지 않지만 그가 함께 어울리는 군중에게서 얻은 행동 중 일부도 승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둘 다 여기서 바보이고 어느 정도 피해자입니다. 나는 그냥 옆에 앉아서 팝콘을 들고 관찰한다. 그것은 그들 사이에 있으며 그들은 그것을 알아낼 것입니다. 편집 2. 그 사람이나 부모님, 저를 구글 진단하지 마세요. 내가 레디트에 쓴 이야기는 그를 인간으로서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수도 있고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래에 우리 가족을 찢어 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일상적인 토론의 의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여기서 조언을 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나와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공유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개인 정보 보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하지 않기로 선택한 몇 가지 사항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단순화하여 글을 쓸 필요가 없도록 변경한 사항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는 소설. 엄마 집에 침입하다 다친 부분, 파티, 강아지 앉아있는 모습, 휴대폰 배달원, 동생의 출근 첫 주 이야기, 교통사고, 페이스북 메신저 스캔들 등은 생략했다. 여러분은 제가 공유한 내용만 보시고 제가 다 공유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공유한 것도 아닙니다. 이야기 6. 나는 부모님과 멀어지는 중입니다. 그들은 내가 아들을 키우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들 곁에 함께 있을 수도 없습니다. 가족 휴가에 대한 마지막 시도로 인해 자매들은 부모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돌진했습니다. 그들의 불만은 아이들에게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 아빠와 같지 않습니다. 내가 자랄 때 그는 심각한 분노 문제를 안고 있는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공원에 부츠를 두고 왔을 때 그는 나를 계단 위로 던졌습니다. 그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이들이 실수하는 것도 인생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자라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 아이들은 괴물지고 그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과 새엄마를 우리 삶에서 없애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시간을 내어 스스로 노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 목표는 다른 사람과 자신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세계를 탐구하고 두려움 없이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야기 7. 내 전남편은 부모님이 실제 아들이기를 원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동생이 그와 다르다는 사실에 화를 내고 내가 그와 이혼했다는 사실에 화를 낸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부부로 일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완벽한 아이와 사위를 가질 기회를 훔치는 것으로 본다. 아, 글쎄. 이야기 8. 나는 아직도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유치원 적성검사에서 99점, A급 시험을 받고 아빠의 강요로 4살에 대통령을 외우고 숙제를 안 하는 나쁜 습관으로 시작된 것이 결국엔 학교를 무사히 통과한 약속의 아이였다. 우울증으로 인한 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합쳐졌습니다. 저는 대학을 중퇴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는 치료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덕분에 엄마는 정말 기뻐요. 8시부터 5시까지 일하며 고양이와 함께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긍정적인 면을 보면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내 인생 선택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내가 열심히 일해온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어떤 업무 규율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 9. 우리 엄마는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취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40대에 학교로 돌아가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그녀에게 너무 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IT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학교를 1년 정도 자퇴하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0년 전이었습니다. 나는 실제로 그녀에게 말하기 전에 몇 년 동안 내가 중퇴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실망했지만 제 생각에는 천문학적인 학위 비용은 IT 투자에 비해 좋은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격증, 멘토, 직장과 집에서의 학습 등 하나도 없이 아주 높은 연봉 수준까지 일해왔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4년제 학위는 빠르게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그다지 논리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이야기 10. 내 아들은 24세인데 어떤 기준에서는 실망스럽습니다. 그는 학위는 있고 직업은 없습니다. 그는 동기부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면 패턴도 끔찍합니다. 나는 그가 자신의 인생을 앞으로 나아갈 계획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남편의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는 게으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매일 감사드립니다. 그 사람은 너무 친절해요. 당신이 피곤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녁을 차릴 때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와서 안아주는 사람이 제가 계속 버틸 수 있게 해준다. 이야기 11. 그는 24세이고 지난 6개월 동안 시작된 본격적인 마약 중독을 앓고 있습니다. 그는 18세에 취직했고 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사이드바, 그에게 마약을 소개한 사람은 그의 매니저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필로폰을 찾거나 사용하는 데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는 3번이나 체포되어 30일 동안 감옥에 갇혔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돈을 쓰는 동안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도록 우리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그는 이제 노숙자입니다. 그는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집에 침입하여 아버지의 스포츠 기념품 중 일부를 훔쳤습니다. 그중 일부는 대체할 수 없으며 매우 감상적입니다. 그는 비유적으로나 말 그대로 우리가 6개월 전에 알았던 인간의 껍데기입니다. 그는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으며 끊임없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마약이 그를 자유롭게 했으며 우리 모두는 일하고
사회에 순응해야 하는 망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 딸 D13세은 법무사 학위를 받고 6월에 막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것을 그녀에게서 빼앗아 간 것에 대해 그를 F로 만듭니다. 이야기 12. 나는 성인 아이입니다. 부모님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신다. 고등학교 때 나의 목표는 군대에 가서 의무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2007년에 졸업했고 훈련이 끝나면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되었을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은 내가 군대에 가는 것을 정말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부모님들처럼 내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나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군대에 가지 않고 용접공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직업이 싫고 그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정을 겪었습니다. 나는 매일 내 꿈을 따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나는 내 일과 삶에 대한 불만과 후회가 부모님을 실망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직업상의 주요 변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그들은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나는 내 경력에 만족함으로써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이야기 13.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힘들고 그녀는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완전히 독립하지는 않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노력을 보고 그녀가 그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녀가 어렸을 때 더 이상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녀가 결국 나처럼 되지 않아서 다행일 뿐입니다. ETA. 지금은 나쁘지 않지만 여기까지 와서 어딘가 도랑에서 죽지 않은 것은 행운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야기 14. 부모가 아니라 아이입니다. 제가 A레벨을 잘하기에는 방향성, 추진력, 예지력, 규율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몇 번이고 입증한 후 기본적으로 영국 대학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저에게 실망하셨습니다.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심각하게 화를 냈습니다. 앞으로 내 계획에 대해 오랫동안 토론을 벌이겠지만 그들이 나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는 그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다. 이야기 15. 타이밍 좋다. 나는 다소 모호해야 하지만 바라건대 여러분이 요점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둘째 딸은 19살이지만 평생 문제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BPD 나르시시즘을 강하게 의심합니다. 현재 그녀의 유아는 여러 가지 이유로 CPS에 의해 그녀의 보살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보여주고 계속해서 보여주는 불규칙한 행동과 무거운 마리화나 사용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다른 약물이 작용하고 있다고 의심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아이를 되찾기 위해 협력하는 대신 그녀는 모든 단계에서 발로 차고 비명을 지르며 필요 이상으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CPS에 거짓말을 하려고 어머니를 비난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녀의 4살짜리 여동생을 어머니의 보살핌에서 떼어내도록 하라고요. 그녀는 오랜 친구와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를 멀어지게 하고 친구와 도움이 전혀 없도록 하기 위해 엄청난 거짓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만든 엄청난 혼란이며 비난을 받거나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야기 16. 내 것이 아니라 내 동생의 것입니다. 제 조카들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아직도 집에서 살고 있는 마마보들이에요. 그들은 대학에 진학했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1에서 2년 이상 해킹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트하는 여자는 엄마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녀를 버립니다. 한 소녀는 잘못된 종교를 갖고 있었는데 그들의 엄마, 제시누이가 그 소녀를 집에 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편집하다 큰 아이가 전문직 학생이었다는 사실을 덧붙이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내는데 8년이 걸렸지만 모든 것은 아빠의 돈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석사 과정을 위해 다시 돌아갔고 놀랍게도 2년 만에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있습니다. 그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억만장자 일자리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러려면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이야기 17. 그는 첫째 딸의 무능한 아빠입니다. 이는 더 이상 첫째 손녀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는 11세부터 감옥에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어 누구의 것도 훔칠 수 있는 다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입니다. 나와 그의 어머니도 포함되어 그의 가족 대부분을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훔친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잡히지 않으려고 형의 이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는 마약에 중독된 소녀와 함께 살고 있는 마약 중독자이며 그들은 이제 2명의 자녀를 더 낳았는데 둘 다 부모의 마약 중독의 영향인 태아 약물 증후군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야기 18. 이모와 나는 매우 가깝습니다. 나는 엄마와 멀어진 후 그녀의 의사 딸과 같습니다. 덴터백스 엄마. 나는 그녀와 그녀의 생물학적 자녀에 대해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딸은 21살이고 마약상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임대한 집에서 마약을 팔고 있습니다. 집 주변에 계속 피어오르는 연기 때문에 경찰이 정기적으로 출동합니다. 그녀는 일부 육류가공시설에서 정규직으로 일하지만 운전도 하지 않고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녀는 소지 혐의로 체포된 후 차를 압수당했습니다. 압수된 부지에서는 그녀가 돈을 내지 못하자 차를 팔았습니다. 이모가 새 차 값을 지불했고 매주 갚아주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모는 한 푼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자동차 지불금으로 $27,000를 빚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석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소 $50,000입니다. 이모는 전기 기술자이고 돈을 꽤 벌지만 딸의 실수로 인해 평생 빚을 지게 됩니다. 나는 용접공이고 그녀를 위해 빚을 갚기 위해 매달 내 월급의 50%를 비밀리에 저축해왔습니다. 나는 그녀의 딸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이 너무 큽니다. 편집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친절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모는 빚을 갚아줌으로써 그녀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그 점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합니다. 나는 이모가 나를 위해 해준 모든 일에 대해 이모에게 갚는 것만큼 내가 이모의 빚을 갚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모의 빚을 지우거나 줄이는 것은 그녀에게 세상을 의미할 것이며 나는 그것을 그녀에게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딸은 현재 이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데 제 말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은 이해하고 죄송합니다. 이전 메모에서 나는 이모와 그녀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는 심각하게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의 딸입니다. 반면에 그녀는 무능합니다. 힘들지만 그녀가 겪고 있는 정서적 스트레스를 이해하는 척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녀를 잘라내는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라거나 시드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이야기 19. 제가 말하는 분은 전 남자친구의 엄마입니다. 아마 그녀는 상상 이상으로 아들에 대해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 부인에게는 딸 둘과 아들 하나, 세 자녀가 있다는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딸은 완전히 평범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추구하고 자신의 삶을 순조롭게 살아가고 있으며 아들이 왔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이 모두 10대였을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혼자서 새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공헌에 감사하는 두 딸과 달리 그녀의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전혀 감사하지 않고 아버지의 죽음을 어머니 탓으로 돌립니다. 질병으로 사망한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녀가 사악하다고 말했지만 자신은 27세이고 직업도 없고 그녀의 집 중 한 곳에서 무료로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식료품과 가전제품을 모두 사주고 모든 청구서를 지불하고 그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달에 3번씩 3시간을 운전해서 그를 방문합니다. 감사하는 대신 그녀의 이 아들은 모든 사람에게 그의 엄마가 사악하고 자신이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받은 알코올 중독자가 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살해, 약물남용과 고등학교 중퇴 이유. 자, 그녀는 완벽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 사람이 자기 아들과 공모해서 나한테서 $300를 사기로 했나요? 그녀는 아들이 자신이 보내는 모든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내가 아들에게 말해주기를 바라는 긴 메시지를 매일 나에게 문자로 보냈습니까? 나는 그녀를 좋아합니까? 아니요. 하지만 세상을 떠날 때까지 청구서를 지불해야 할 이 배은망덕한 27세에 끝나지 않는 악몽의 어머니가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두려운 점이다. 당신은 그 사람들과 헤어질 수도, 이혼할 수도, 떠날 수도 없고, 당신이 죽기 전에 그 사람들도 아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자녀가 어릴 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단속을 시도하고 규칙을 구현하기 시작하면 너무 늦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당신은 그들을 잃었습니다. 이야기 20. 부모는 아니지만 대학 졸업 후 힘들고 힘든 시간을 보냈고 세상이 나에게 실망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훌륭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지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적당한 보수를 받는 직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객 서비스에서 소매로, 식물 판매에서 조경으로, 공원 관리인에서 소매 UPS 매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온라인으로 교사로 일했습니다. 제가 풀타임으로 일하기에는 너무 우울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때때로 저를 재정적으로 도와주셔야 했습니다. 내 인생의 끔찍한 시기. 여자친구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나를 떠났습니다. 정신건강기관에 들어오고 나가는 내 형제. 하지만 나는 계속 노력했어요. 나는 계속해서 다른 직업에 지원했다. 마침내 나는 과외 경험 때문에 교수직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소외된 청소년을 섬기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때로는 내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학교를 떠납니다. 계속 노력하세요. 계속 지원서를 보내주세요. 창의력을 발휘하세요. 할 수 있어요. 추신 제 학위는 경제학이고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야기 21. 리치 바움해머스, 리치 봄해머즈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는 2000년 피츠버그에서 유대인과 이민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연쇄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불법 이민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내가 일했던 가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곤 했다. 그들은 둘 다 불안할 정도로 조용하고 말투가 매우 부드러운 사람들이었고 누구와도 이야기할 때면 항상 땅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는 리차드의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없다. 그들의 아이가 사이코패스라는 사실이 안타깝고 이는 대중에게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편집하다. 내가 불법 이민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말한 것은 그가 이민자들을 위해 일하면서 그들에게 시민권을 주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그가 인종차별을 이유로 법정에서 자신이 옹호했던 사람들을 살해하는 살인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22. 저는 반대의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제겐 세 자녀 중 하나인 고등학생 소년이 있는데 그는 가끔 자신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일종의 패배자라고 농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정말 기분이 나빠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느낀다면 여러분 대다수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계시며 여러분에게 전혀 실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가능한 한 가장 행복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보는 자신의 모든 장점과 가능성을 보기를 원할 뿐입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뛰어난 성취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일종의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나 사물을 찾으면 됩니다. 이야기 23. 나는 너희들의 고통을 모두 느낀다. 제 아들은 32살이에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아이는 의욕이 부족해요. 하지만 동기를 부여하는 것과 그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 것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그러기를 바란다. 나는 미망인이고 우리는 항상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실직 상태이고 비디오 게임을 좋아합니다. 안타깝게도 사과는 게으른 나무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고 그가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마침내 한 가지 주요 수입의 어려움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제한하는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력하고 있고 나는 그가 좋은 위치에 도달할 때까지 그를 지지하고 긍정적인 강화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 둘 다 데이트를 하지 않으며 집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손자를 갖고 싶지만 언젠가는 왜 아이를 이 세상에 데려왔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행운을 빕니다. 이야기 24. 트럼프가 승리한 후 큰 아이는 그것을 잃고 아내를 버리고 성인 콘텐츠 스타와 도망쳐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편에 있는 할머니 외에는 누구와도 거의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삶 전체에서 자신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나의 다른 두 사람은 다정하고 평범하며 훌륭한 젊은 인간이고 그 이전에 우리 가족 역사에는 광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같은 일을 하면서 구급차와 구조 차량용 간판을 제작했습니다. 그는 기분 전환용 약물을 사용한 전력이 있지만 내가 아는 한 중독 문제는 전혀 없었으며 그의 뇌 화학 작용이나 그 어떤 것도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울릴 때 항상 평범해 보였습니다. 마치 그가 찰칵 소리를 낸 것과 같았습니다. 그 사람을 잃어서 슬프고 분한 마음도 있지만 동생을 무시한 것에 더 화가 난다. 이제 그들은 큰 형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 25. 글쎄요. 당신이 물었어요. 나에게는 테임이라는 15세 트랜스젠더 딸이 있습니다. 그녀는 2년 전에 커밍아웃 했습니다. 그녀는 남자로 태어났고 에이던과 내 전 부인이었고 나는 항상 그녀에 대해 뭔가 다른 점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녀가 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긴장해서 어머니, 남동생, 새아빠에게 공개적으로 공개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제가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란 키 6피트 4인치, 몸무게 240파운드의 미 육군 보병 수의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녀의 두려움은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내가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FLB는 수요일 오후 정오에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항상 다른 느낌을 받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느끼지 못했다는 편지를 나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내 머리는 게이? 좋아요. 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종교적으로 성장한 것과는 달리 어머니와 할머니는 저를 외모나 누구를 좋아하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키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램의 직접 인용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게이인 것은 내 머릿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편지가 끝나갈 무렵 바빠. 저는 트랜스젠더예요. 나는 원래 여자였어야 했는데 남자의 몸에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실망감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저를 화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WTF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그 괴물 중 하나입니까? 웨이터를 신고하고 총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맥주를 마시면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엄마와 그레이엄이 나에게 가르쳤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겼든, 그들이 누구를 좋아하든, 나는 무엇보다도 그녀가 어떤 일을 겪게 되더라도 나는 엄마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행복하고 건강하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나는 항상 내 아이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해 VA 치료사에게 이야기했지만 VA는 LGBTQ에 대해 훨씬 뒤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을 구입하고 지속적으로 그녀를 올바른 성별 대명사로 언급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옷장을 사주고 그녀의 방을 다시 장식했습니다. 나는 침례교회의 집사로 계시는 아버지와 동화를 거부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녀가 나온 지 2년이 지난 지금으로 가보자. 그녀는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고 1번은 가출을 했고 학교를 전전했습니다. 나는 호르몬 치료와 사춘기 차단제 치료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녀에게 나에게 문신으로 새겨져 있는 그녀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저는 가능한 한 100% 사랑스럽고 진심으로 지지해왔습니다.
실망스러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아무리 받아들이고 사랑하든 그녀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먼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사춘기 차단제를 복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다음 호르몬. 나는 모든 것에 동의했고 거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소년이든 소녀이든 자신의 모습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른다는 사실에 실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해요, 타미.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야기 26. 부모님은 저와 우리가 함께한 삶이 헐리우드 영화처럼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실망하셨습니다. 나는 묻지 않고 축구, 야구 등을 신청했습니다. 그들은 영화에서 본 모든 일을 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엄청난 인기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집으로 따라가서 비비탄과 페인트볼을 맞았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집에서 페인트볼을 쏘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는 내 친구들 이 집에서 물건을 쏘고 있고 그 남자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것을 질투한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 아이들의 집에 가서 그 일을 끝내기 위해 변호사를 불러야 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대학 졸업 후 1년에 10만 달러를 버는 직업을 갖기를 기대했습니다. 나는 역사 교사였습니다. 내가 그 금액 근처에도 가지 않고 그것이 내 잘못이라고 말하자 그들은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이런 건 별로 개의치 않지만 엄마가 저렇게는 안 됐는데 영화에서나 그랬을 텐데 하는 말을 들으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녀를 위해 어제의 위보와 같습니다. 대학은 제가 뭔가 놀라운 일, 즉 배우, 변호사, 의사 등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끔찍했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고 일상적인 안정성, 즉 빌어먹을 샐러리맨 지불 계획을 원했습니다. 분명히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영혼이 없고 우울하고 인간으로서 지루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사를 그만둔 후 30세에 그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지원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승진할 예정입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장난을 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떻게든 학자금 빚을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를 때리곤 했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 좀 짠하다. 이야기 27. 그들은 돈에 대해 끔찍합니다. 그들은 대마초를 너무 많이 피운다. 제 아들은 성장 가능성도 없는 일을 하고 있고 개인 계약자라서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는 지금까지 돈만 들었고 결코 아무데도 가지 않을 사업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혀를 깨물고 그것이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나는 직업학교나 의료가 포함된 다른 직업을 부드럽게 제안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 딸은 괜찮은 직장을 다니지만 주로 놀면서 산다. 그녀는 대부분 밤에 새벽 2시 이후에 잠자리에 들고 오전 9시까지 직장에 출근해야 합니다. 나는 그것이 그녀의 공연에서 드러난다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데이트도 너무 많이 해요. 나는 그녀가 자신의 회사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친절하고 괜찮은 인간입니다. 아이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책임감 있는 어른이 아니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그들이 그것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들이 괜찮을 것이라고 느끼고 싶습니다. 이야기 28. 나의 19세 딸은 대학 첫 학기에 낙제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때로는 신입생들이 압도되어 수업 시간에 그렇게 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딸은 연극과 관련되지 않은 수업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수학과 영어에서 낙제했고 그 과목에서 최고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이것을 소유했다면 문제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배운 교훈, 견습 기간을 더 잘 수행하고 다음 학기에 수업을 통과하세요. 그녀가 한 일은 다음 학기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기숙사 생활을 시도한 것뿐이다.
어쨌든 대학이 그녀를 따라잡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3월에 화를 냈습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3개월 동안 대학에 무단 침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감옥에 가두지 말라고 대학에 간청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대학 관계자들과 1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녀를 집에 오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실수를 했지만 교훈을 얻었습니다. 운 좋게도 그녀의 할머니는 서둘러 그녀를 구출했고 청구서에 있는 미결제 잔액인 캠퍼스에서 살았던 3개월 동안 $6,000 기숙사 및 푸드카드를 지불했습니다. 그 후 그녀의 할머니, 나의 엄마는 내 딸에게 결코 우리에게 돌아올 필요가 없으며 우리는 사악한 사람들이며 그녀는 우리 같은 사람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밤 저에게 전화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전화를 걸었던 제 딸은 더 이상 자신의 책임을 감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를 모두 끊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화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냥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해결했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그녀의 동화 속 악당이 되었고 그녀는 지난 5개월 동안 쇼핑을 하고 빈둥거리며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이후로 나는 그녀를 2번 봤어요. 2번 모두 그녀는 나를 사악한 괴물처럼 대했습니다. 2번 모두 나는 어머니를 점점 더 경멸하며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 딸은 내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학교에 갈 예정이다. 엄마의 암컷개가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 큰딸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엄마가 양성애자라는 이유로 딸을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교회 앞에서 자신을 당황하게 한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이유로 작은 딸이 그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딸도 이런 식으로 큰 누나의 등을 찔렀습니다. 나는 내 딸이 그런 말괄량이가 된 것에 대해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엄마의 암컷개를 다시 보게 된다면 나는 그녀의 교회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앞에서 바로 딸의 뚱뚱한 목을 울릴 것입니다. 이야기 29. 물론 지금은 묻습니다. 주로 나는 그녀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녀는 사과가 나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노인이 평생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나와 다르지 않게 약간의 상처를 입었고 작년에 우리가 겪었던 끔찍한 교통사고를 아직도 극복하고 있습니다. 나는 운전 중이었고 그녀는 승객이었습니다. 상대 운전자의 과실은 1000%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에게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나는 그녀가 자신을 극복할 수 있다면 대학을 정말 좋아하고 의미 있는 일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고등학교 시절에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 그녀의 아버지처럼 강제로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나는 단지 그녀가 행복하고 꿈을 따르기를 바랄 뿐인데 나는 그 나이에 하지 못했던 일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고 20년이 지나서 그것이 모든 것을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깨달았고 지금은 그것을 되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제 고작 20살이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아직 나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나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야기 30. 내 아이는 아니고 23살 된 내 동생이에요. 아직도 집에서 살고 있고 직업도 없고 학교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는 내 여동생, 엄마를 포함하여 여성을 쓰레기처럼 대합니다. 그 아이는 우리 다음으로 넷째이자 마지막 아이였기 때문에 엄마는 그 아이를 미친 듯이 버릇없게 만들었고 결코 그에게 나쁜 짓을 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가 어떤지 전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아마도 그가 실제로 아무것도 해야 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를 쫓아내라고 여러 번 말했고
그녀는 그가 어디로 갈지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는 영원히 그녀와 함께 살 수 있으며 그녀의 낮은 스트레스 수준은 단지 쌓이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결코 내 동생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남편에게 여러 번 다짐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슬프네요. 이야기 31. 내가 미술대학에 가는 대신 가장 저렴한 대학에 회계학 학위를 따려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에게 실망하셨다. 2. 당신이 읽은 것이 맞습니다. 아버지는 내 미술 실력이 매우 뛰어나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가게를 운영하는 것보다 디자인 분야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정말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취미를 돈을 받지 못하고 큰 보상도 받지 못한다면 기본적으로 생사를 좌우하는 일로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도 예전에 미술대학에 지원했는데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형편없다고 말했는데도 여전히 나한테 지원하라고 밀어붙인다. 나는 그의 지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나를 미치게 만듭니다. 이야기 32. 아버지는 나에게 좌절하셨습니다. 저는 거의 35세이고 결혼한 적도 없고 아이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은 예쁘지만 결혼하지 않았고 체크문에 플란넬 옷을 많이 입는다고 해서 나에게 레즈비언이냐고 물으셨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빠, 저는 레즈비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결혼도 안 하셨고 지금 체크문에 플란넬 옷을 입고 계시는데 그게 당신이 레즈비언이라는 뜻인가요? 그는 온통 빨개졌습니다. 참고로 저는 멋진 남자친구가 있고 결혼해서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60세가 되었을 때 엄마를 떠나 군대에 입대하여 출동하여 빨간색 컨버터블 콜베드 구입하고 젊은 여성, 우리는 그녀를 볼드모트라고 부름과 결혼하고 가족 대부분과의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정말 까다롭고 시간을 투자하는 편이라 결혼은 한 번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33. 저는 아들과 어린 시절 좋은 친구였던 가족과 친구입니다. 그 아들의 어머니와 저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5월에 헤로인, 크랙, 필로폰, 대마초, 알코올 등의 혼합 약물로 사망했고 그는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에서 그의 엄마는 나를 옆으로 끌어내더니 너무 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그녀는 실망한 것이 분명했고 때로는 그를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방송에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들을 잃었고 아들을 다시 얻을 수만 있다면 그녀는 또 다른 10년의 실망과 비참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결국 부모는 자녀가 실패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여전히 자녀입니다. 비록 그들이 죽는다 해도 부모는 항상 그들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야기 34. 부모는 아니지만 내 여동생은 참 유독한 사람이다. 최근 서서히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는 마약 중독자, 39세, 그리고 2아이, 차도 없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나도 거기 살아서 이 집에는 총 6명이 살고 있어요. 그녀는 차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녀가 자신의 차를 이용해 일을 처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녀가 물었고 그가 거절했을 때 그녀는 완전히 7살짜리처럼 붕괴되고 F폭탄을 좌우로 떨어뜨리기 시작하고 정말 무례합니다. 그녀는 얼마 전 3살배기 딸에게 제프를 내 방에서 쫓아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녀와 나는 민사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교환할 때마다 그것은 시끄러운 말 교환과 논쟁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2년 전 마약을 복용하면서 부엌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그 이후로는 어떤 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끊임없이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합니다. 그녀는 매우 방어적이며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책임감이 전혀 없습니다. 아빠는 그 아이를 쫓아내려고 했으나 엄마가 다시 데려오셨어요. 우리 엄마는 드라마가 벌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를 없애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지만 공개적으로 그녀에 대해 불평합니다. 저는 혀를 너무 많이 깨물어서 여러 번 깨물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사실상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집에 사는 조카들에게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내 여동생은 누가 알 수 없는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나는 상담사와 함께 뭔가를 준비하여 이 여동생, 내 다른 여동생, 이 모든 것에 실증이 난 사람과 나 자신이 앉아서 몇 가지를 해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웃. 솔직히 저는 이사 나가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이 더 어려워질 수 있도록 온갖 방법으로 부모님을 돕습니다. 특히 제 여동생이 아직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야기 35. 엄마 여기 있어요. 내 두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들은 부모의 끔찍한 결혼 생활, 아버지의 정신질환, 학습장애, 형편없는 교육 시스템, 너무 자주 발생하는 돈 부족을 극복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수익성이 좋은 고용인이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사람은 결혼했고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그의 형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매우 사려 깊은 청년입니다. 때로는 물과 기름처럼 사이좋게 지내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의지할 수 있다. 그들이 다툼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야기 36. 의무사항은 내가 아니라 새아빠입니다. 그의 외아들은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 정말 힘들게 자랐습니다. 아들의 어머니는 4살쯤 되면 완전한 양육권을 주장했다. 아버지는 그것을 위해 싸울 수단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양육권을 포기했어요. 엄마가 연애를 했어요. 새 남자는 아들을 자신의 것처럼 받아들이고 엄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때까지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새로운 남자는 이제 엄마의 삶에 자신이나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엄마는 10살 때 아빠와 함께 살기 위해 아들을 전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당시 아빠와 아들은 서로를 알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결속을 맺었지만 아들은 항상 수용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10대 초반에 아들은 곤경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아이들은 수용이 필요하고 낙제점, 싸움, 기물 파손 행위가 필요합니다. 아들은 교정학교에 보내졌고 점점 좋아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엄마와 새아빠가 모였습니다. 10대 중반, 교정학교에서 아들은 잘못된 무리에 속하게 됩니다. 교회의 사소한 갱단의 헛소리, 사소한 마약, 싸움에 뛰어듭니다. 소년원에 갑니다. 아들은 시스템을 거쳐 개선된 상황을 만나고 잘 지내고 첫 직장을 구하고 한동안 똑바로 지낸다. 아들에게는 더 많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갑자기 그는 가족의 물건을 잔뜩 훔쳐 팔고 도망칩니다. 아들은 일주일 정도 후에 추적되어 모두와 잘 지내고 다시 상담을 시작합니다. 몇 주 후, 아들은 90일간의 싸움을 통해 처음으로 진정한 소년 생활을 시작합니다. 반대쪽이 더 잘 나오네요. 좋은 마음을 갖고 있고 좋은 일을 하고 싶지만 망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엄마, 내 결혼식에 검은 두 눈을 하고 나타난다. 1년 정도 있다가 바로 이사를 갑니다. 한 번에 몇 달 동안 우리 집 안팎으로 면제를 제공하고 어느 날 오전 4시에 주 보안관이 나타나 그를 찾기 위해 집을 찢어놓고 정보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나, G10세에게 제안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중에 새아빠는 내가 무슨 소리라도 들으면 돈을 가져가라고 격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필요하고 아들은 감옥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년 후, 엄마와 새아빠는 전국으로 이사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와 동거하게 된다. 아들은 잘 지내고 있어요. 아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한동안 체포되지 않았으며 직업 전망에 대해 들떠 있습니다. 갑자기 아들은 싸움으로 인해 실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60일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아들의 여자친구는 헤로인에 중독된다. 그 당시 아들과 나는 둘 다 23세였습니다. 아들로부터 10년 동안 이런 쓰레기 같은 일을 겪은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여전히 상대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전국에 있고 아들은 헤로인 집에 드나들고 있습니다. 4년 후,
저는 오전 8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시 전화해주세요. 중요해요. 나는 알고 있었다. 이유와 방법은 모르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단둘이 있었을 때 그가 나를 꽉 쥐는 것만큼 나에게 공감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새아빠와 나는 서로 말다툼을 했지만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새아빠는 무너지더니 내 어깨에 대고 너는 나에게 남은 유일한 아들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새아빠가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아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은 아들 때문에 실망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이야기 37. 21살 아들이 대학 1년을 낙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안에 정규직을 구하고 앞으로 5개월 안에 면허증과 자동차를 구하고 봄의 자비로 다른 대학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장난을 치지도 않고 마약을 하지도 않고 나나 그의 여동생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선물 주는 기술은 형편없지만 나는 그의 두 번째 대학 선택이 너무 멀다는 사실에 실망했습니다. 나는 그를 그리워할 것이다. 이야기 38. 실망한 것은 그것을 덮기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올해는 딸을 잃은 것 같아요. 그녀는 약 3년 동안 한 남자와 계속해서 데이트를 해왔습니다. 글쎄, 올해 초에 그들은 헤어졌어. 그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에게 완전히 반했고 나와 아내도 그와 빠르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전 애인이 다시 그녀의 귀에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전 남편은 자신을 조종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알기도 전에 그녀와 새로운 남자는 헤어집니다. 나와 내 아내, 그리고 새로운 남자는 모두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녀는 교활한 작은 거시기로 돌아갑니다. 그녀의 친구들 중 누구도 그 거시기를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녀와 어울리는 것을 모두 중단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으면 매우 종교적이 됩니다. 나는 그녀와 대화할 수 없고 그녀가 중독된 관계 때문에 그녀를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싫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학대받고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야기 39. 56세 딸은 하루 종일 잠을 자고 밤새도록 떠들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 스스로 청소도 하지 않고 일자리도 구하지 않고 음식값도 스스로 지불하지 않으며 재정적으로 가정에 전혀 기여하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요청도 무시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행운을 빕니다. 주님, 그녀에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아파트 전체에 널려 있는데 그녀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옷을 입지 않습니다. 방을 깨끗이 청소하는 냄새와 함께 항상 방귀를 뀌세요. 그녀의 음식에 대해 매우 까다롭습니다. 청소해야 할 상자에 쓰레기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엉덩이에 남은 똥을 짊어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우리가 부르는 대로 딱딱한 키스를 남기고 침대나 소파에 그냥 앉아있기도 합니다. 수치스럽고 역겹습니다. 취직해라, 고양이야. 이야기 40. 부모님은 제가 실망스럽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젠장, 난 의절됐어. 아버지가 나를 위탁보호해서 돌려보내셨을 때 나는 마약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고 저는 10년 동안 중독되었습니다. 저는 술을 끊은 지 4년이 되었고 결혼했고 어린 괴물의 엄마이자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나와 아무 관계도 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한 건 내 생일이었어. 아버지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가 라고 화를 냈다. 우리 엄마는 마약 중독자인데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망한 자녀를 둔 부모들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많은 경우 우리는 결국 엉덩이에서 머리를 빼냅니다. 자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20대에도 여전히 부모님이 필요해요. 이야기 41. 실망스럽습니다. 대부분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입니다. 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 후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제가 8년 후에 가족을 잃은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우리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아이들에게 인생 교훈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21세 청년은 공장에서 일하며 상당한 돈을 벌지만 진정한 야망은 없습니다. 현재 2년 동안 조부모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떻게 어른이 되어야 할지 전혀 모르고 끊임없이 도움이나 지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18세 아이는 막 졸업하고 계획이 있었지만 결국 스타벅스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17세 아이에게는 1살짜리 아기가 있고 적어도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방과 후에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연락해야 해요. 그들은 결코 나에게 문자나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선물을 보내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딱히 뭔가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문자라도 하나라도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이 서비스에 가입했는데 그들로부터 문자나 전화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산가족의 어린 시절을 견뎌야 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유해한 환경보다는 낫습니다. 이야기 42. 나는 부모님이 성인이 된 두 자녀 중 한 명인 나에게 그토록 실망한 이유를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 몇 가지 단서를 찾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33살밖에 안 됐고 좀 떠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언어학 박사 과정을 받고 있지만 성인이 된 지금까지 꽤 험난하고 목적 없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직 박사학위를 마친 후에도 뚜렷한 계획이 없습니다. 이제 막 30세가 된 내 여동생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경력과 인상적인 이력서를 보유한 유전학자입니다. 몇 년 전, 나는 엄마와 여동생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칭찬할 만한 일을 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엄마가 언니를 꼭 안아주시며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반농담으로 엄마도 나를 자랑스러워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나를 매우 진지하게 바라보며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바로 다시 내 여동생을 칭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것 중 가장 파괴적인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그 일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절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부모님이 나에게 실망하고 계실 것이라는 나의 의심을 모두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야기 43. 나의 19세 의붓 딸은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고 돈 손실을 피하기 위한 팁을 위해 웨이터로 일하고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하고 DUI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노숙자 근처에 있는 김대류를 다음과 공유하는 나이 많은 남자 32와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 친구들을 회복하고 있지만 가끔 집에서 자지 못하게 되어 공원의 해먹에서 잠을 잔다. 그녀는 우리 집에서 반복적으로 드라마를 일으켰고 그에 대한 사랑을 선언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풍부한 과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비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우등생입니다. 그녀는 집에서 사랑이나 관심이 부족해서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밴드나 컬러가드 공연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고 나는 항상 청중에서 그녀를 응원하는 가장 큰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친아버지와 아버지 문제가 있지만 내가 어떻게 말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더라도 그녀는 평생을 그와 함께 보내는 것을 선호하며 집에 거의 없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더 건강한 상황을 찾지 못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야기 44. 내 딸에게는 2명의 멋진 어린아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이 많지만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미치게 만듭니다. 그녀는 자신의 우선순위가 이 아이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남편과 헤어진 그녀는 결혼한 남자친구에게 더 관심을 두는 것 같다. 그녀는 하루가 길기 때문에 순진하며 사람들이 그녀의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정도로 그녀를 온통 걷게 할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집세를 내지 않고 우리 집에 살게 하여 남자들이 그녀의 형편없는 친구들과 함께 있지 않고 그녀가 아이들보다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아이들의 숙제를 하도록 끌고 가야 한다.
그녀의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게 내가 할 일이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는 심장질환이 있어서 몇 년에 한 번씩 심장 절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그녀는 나에게 몇 주 동안 일을 쉬어야 한다고 울먹이는 이야기를 해서 그녀가 일하지 못하는 동안 나는 그들의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모금 행사를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녀는 가슴 성형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돈을 준 바로 그 주에 그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나는 안타깝고 기부한 모든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하길 바랍니다. 그 돈으로 청구서를 지불했는데 너무 형편없어 보여요. 나는 아내와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그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돈의 일부가 그녀의 아들들을 위해 신탁될 것이라고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한 푼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하는 모든 멍청한 짓들에 대한 백과사전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내 다른 아이들은 둘 다 멋진 부모이자 굳건한 인간이지만 내가 잠시 놔두면 이 어린 소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습니다. 이야기 45. 우리 엄마는 내가 유명한 록스타가 될 것이라는 어리석은 환상을 갖고 계셨어요. 나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기타 연주자였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16살 때 캘리포니아로 이사했고 가혹한 현실로 인해 록스타에 대한 환상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결국 음악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지만 독창적인 밴드에 속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녀와 거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녀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불가능한 유명세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나는 50세이고 거의 백만장자 사업가인데 그녀는 내가 MTV에 출연하지 않은 것에 아직도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루니세입니다. 이야기 46. 나는 지난주에 의붓아들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13살이 되기 몇 달 전인 12살에 내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몇 달 전에 23살이 되었습니다. 지옥 같은 10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이혼은 짜증나는 일이고 나는 그들을 충분히 보지 못했고 그가 내 아들이기를 정말로 기대했습니다. 나는 그가 이사온 순간부터 그가 크든 작든 거의 모든 것에 대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편향되고 노골적인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그는 나는 괴짜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학교 성적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6주 동안 연속 A를 받았다가 의도적으로 다시 실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는 많이 싸우기 시작했고 그의 그룹의 집행자가 되었습니다. 15세 때 그는 신병훈련소와 같은 프로그램을 받는 소년원에 6주 동안 갇혔다. 모범 시민, 완벽한 성적, 존경심. 강사들은 그가 왜 그곳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16번째 생일 3일 전에 집에 왔어요. 완벽한 신사님. 생일날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며칠간 사라졌다. 돌아와 보니 분명히 뭔가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싸웠습니다. 떠났다가 돌아와서 뒷문을 차고 전자제품을 훔쳤습니다. 우리는 경찰에 전화했고 전당포로 가는 길에 30분 안에 그를 잡았습니다. 다음 날 법정에서 그는 무례하고 호전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소년원에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학교로 돌아왔고 다시 싸움을 벌였습니다. 마침내 그를 병원에 집어넣은 황동 너클을 가진 3명의 남자에게 뛰어들었습니다. 마침내 싸움을 그만두었습니다. 17세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몇 달 후에 결혼했습니다. 내 아내는 그것을 지원하는 바보입니다. 그녀를 임신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몇 달 만에 헤어졌습니다. 그가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고 그녀를 미워하고 불쾌하게 대하고 떠나는 순환을 예고하세요. 몇 주 또는 몇 달이 지나면 그는 다시 돌아옵니다. 지난 6년 동안 아내가 어린 아들에게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사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직업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연속 근무 기간은 약 2개월입니다. 그동안 그는 마약, 절도, 가정폭력, 무면허 운전, 자녀 양육비 미지급 등의 이유로 여러 번 구금되었습니다. 지금은 서로 다른 어머니에게서 2명의 자녀가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가장 최근의 일은 내가 우리 집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했던 사이코 여자친구 중 한 명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 미친 짓은 몇 주 전에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임신했다고 알립니다. 동시에 나는 내가 없는 동안 그녀가 그들과 더 많이 어울리게 할수록 나쁜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경고합니다. 그랬다. 그는 어느 날 저녁 늦게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그는 아주 냉철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낸다. 보안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앞마당에서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인다. 차고 옆으로 이동합니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진입로에 내던집니다. 그녀는 꼬리뼈의 콘크리트 모서리에 착지했습니다.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밤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2시간 거리에서 한밤중에 차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괜찮아요. 하지만 상황은 훨씬 더 나빴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처음으로 신체적 폭력으로 정점을 이룬 1년의 긴 사건 중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소유하지 않음.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어쨌든 지속되지 않을 것 같아서 슬프네요. 하지만 나는 분명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녀는 우리 중 한 명, 그 사람이나 나 중 한 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47. 부모가 아니라 어머니의 극적인 몰락을 모두 목격한 손자. 그녀는 대학에서 학대하는 범죄자에 의해 임신을 했고 자퇴한 후 나를 낳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든 그녀는 편부모로서 함께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학교를 마치고 계속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수많은 폭력적인 남자들과 사귀었고 관계가 심각해질 때마다 우리는 결국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극적으로 무너졌을 때 우리는 조부모님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새로운 남자를 만났고 동시에 임신과 마약에 중독되었습니다. 내 남동생은 CPS에 의해 여러 번 끌려갔습니다. 10대 때 조부모님 댁에 무기한으로 머물 수 있냐고 물었더니 결국 저를 키워주셨어요. 더 많은 실망감, 몇 년 더 일하는 육아 프로그램, 재활 프로그램, 어떤 일이 끝날 때까지 내 남동생을 양육할 수 있을 만큼만 길었고 조부모님은 양육권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아이들보다 마약과 마지막 전 애인을 선택하고 2년 동안 베가스로 떠났습니다. 전화를 거의 하지 않았고 그녀가 상당 기간 동안 살아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조부모님은 양육권을 얻었고 이제 2 자녀를 양육해야 하며 폭력적이고 불안정한 환경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가해진 피해를 복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아이들은 아름다운 아이들과 파트너와의 건강한 관계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라면서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한 마리의 검은 양일 뿐입니다. 조부모님은 저와 남동생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겨주셨는지 어머니가 가장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개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이야기 48. 제 부모님이 레디트 계정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그가 나를 부인했을 때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순간을 떠났고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후에 그를 지원 돌봐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몇 년 후에 연락을 했습니다. F 저것과 F 내 어머니는 내가 아이를 원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를 속이지 않을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나는 그녀를 너무 싫어해서 그녀의 혈통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야기 49. 제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이성애자가 아니고 자녀도 없고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학대하는 것에 대해 침묵하지 않은 유일한 대가족 구성원으로 아버지의 기억을 실망시킨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것은 많은 다리를 태웠지만 상황이 더 나빴던 몇몇 형들도 마침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매 순간이 가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매일 자녀들을 진심으로 믿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인상적인 일을 망쳤지만 그녀는 여전히 당신에게 당신의 쓰레기에 대해 침착하게 전화하고 동시에 동정적인 귀를 기울이기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것이다. 이야기 50. 나의 큰딸은 매우 종교적인 길을 따랐고 그로 인해 그녀는 우리 가족에게서 고립되고 배척당했습니다. 그녀는 모두 종교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엄마 쪽 가족과 매우 가깝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교회 그룹이나 기능에 속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녀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습니다. 교회 그룹은 그녀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당신이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에 대해 결코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녀의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매우 친절하고 낙천적인 사람이지만 그녀는 반향실에 갇히게 되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진하고 판단력이 강해졌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야기 51. 그에게 실망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실망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매우 불쾌한 정신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금은 훨씬 나아졌지만 그는 경계성 인격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지구상의 지옥입니다. 나는 그의 나이의 아빠였고 그는 끊임없이 나와 비교했습니다. 내가 두 발로 서서 가족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이 그가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의 기분 변화는 너무 심해서 끔찍합니다. 이야기 52. 실망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22세 아들은 일주일에 이틀 학교를 제외하고는 결코 방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비용을 전액 지불합니다. 직업도 없고 시도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 집안일을 조금 주고 그는 아버지가 프로젝트를 도와주면서 조금 더 많이 받지만 그는 모든 일에 가능한 한적은 노력을 기울인다. 비디오 게임의 마지막 한 푼도 다 씁니다. 그는 겉보기에 공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공을 그만두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친구도 없습니다. 적어도 실생활에서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적대적이고 거슬리며 우리가 그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어도 소리를 지른다. 그는 음식에 대해 강박적으로 까다로워서 매일 같은 음식을 서너 개만 먹습니다. 그는 분명히 ASD, ADD, OCD와 같은 정신건강이나 인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인정하거나 해결하기를 절대적으로 거부합니다. 내가 형편이 좋다면 그냥 나한테 평생 심술궂은 룸메이트가 생겼어 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살지 못해서 우리가 사라지거나 완전히 파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폐쇄적인 청년들의 이 스레드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봅니다. 조언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야기 53. 그는 일이나 학교에 가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수년간 카우치 서핑을 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집안일을 별로 돕지 않고 사찬과 팔찬의 헛소리에 너무 관여하고 인생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 완전히 비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냥 자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끊임없이 죄책감에 빠지려고 노력합니다. 어른이 되어 여기서 살 수 없고 기여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쫓아내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멍청이에요. 내가 그를 매우 사랑하고 그는 환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짜증납니다. 친절하고 재미있고 관대할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계속 패배자들과 함께 살아온 이기적인 개자식일 뿐입니다. 이야기 54. 나는 부모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게으르고 의욕이 없는 이유는 아니지만 부모님이 현재 나에게 상당히 실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은 때때로 상당히 까다롭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그 사람이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참아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는 대개 학교에서 더 나은 성적을 거두었고 아버지와 더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있었으며 우리가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장 나이 많은 아이로 여겨졌고 일반적으로 그에 따른 모든 특권과 책임을 받았습니다. 글쎄, 그는 나와 선을 넘었고 나는 그에게 그만하라고 말했고 그것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 뒤 화를 냈고 내가 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싸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우리 둘 다 상황을 더 잘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화해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화를 냈어요. 그는 내가 모든 것에 대해 그를 비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시 방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해했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를 불렀을 때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내가 예민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끝났다고 말하고 몇 달 동안 가족 모임 외에는 그와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때에도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언가를 말했지만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근 처음에 지나친 행동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연락을 했고 나는 그에게 몇 달 전에는 괜찮았을 텐데 우리는 이미 지나간 지 오래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와의 관계가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기 전에 행동의 변화를 볼 필요가 있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대부분 그가 가지고 있던 방어적이고 교만하며 자기애적인 경향을 멈춰야 했습니다. 물론 그는 그것을 극도로 나쁘게 받아들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나에게 그런 식으로 공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그동안 그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일이 너무 지쳤습니다. 그녀는 그가 내 동생이고 우리는 상황을 바로잡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계속 압박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사회의식이 더 뛰어나다. 그 사람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니 좀 여유를 줘야 할 것 같다. 같은 말을 계속한다. 나는 우리 중 누구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관계를 기대하거나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어른답게 이야기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을 들었을 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자신을 피해자로 만든 다음 공격을 가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부모님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 55. 아이, 어머니는 항상 내 직업에 대해 그리고 내가 언제 이직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예전에 유치원 교사로 일했지만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집에 머물며 아이들에게 집중한 후 저는 식료품점에서 밤새도록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사 학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것이 바로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보내거나 아이가 아플 때 보육시설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지 않아도 되는 직업이자 교대 근무입니다. 초등학생 둘이에요. 그녀는 내가 단지 더 나은 직업을 얻어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하러 곁에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 56. 좋아. 나는 내 아이들이 어린이가 아니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기 때문에 행한 모든 것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짜증나는 포스터가 될 것입니다. 나는 실제로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 아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성과 결혼했고 그녀와 함께 있기 위해 시카고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웹개발자이며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내 딸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 2달 전에 좋은 직장을 구해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 57. 18세에 그는 심각한 BPD 진단을 받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영혼을 손상시키는 극적인 장면을 일으키고 우리 가족에게 격변을 가져왔고 약 6년 전에 기본적으로 그에게 최후 통첩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 아니면 당신의 어머니와 자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28살이고 방금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그의 여동생과 나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멋진 조카딸이나 여동생의 파트너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너무 그리워하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지만 그가 그녀에게 거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